자, 현 정부 들어와서 8.2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이라든지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죠. 그러면서 내가 해당되는 주택을 매도를 할 때 또 취득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동하기 쉬운 사례 한 몇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시점을 한도 이후에 또 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작년 8.2 대책에서 나온 게 있죠. 작년 8.2 대책에서 나온 게 뭐냐?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됐는데 어떨 때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받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먼저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2년 거주 요건이 있다 하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에 구역이 해제가 됐다 해도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거냐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 추후에 해제가 됐다 할지라도 2년 거주 요건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즉 8.2 대책이 발표된 그 다음날 이후에 잔금을 친 경우입니다. 자, 계약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8.2 대책 이후, 즉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이렇게 잔금일이 된 이런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은 2년 거주를 해야만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 만약에 내가 8.2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은 8.2 대책 이후에 잔금을 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8.2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계약을 했고 잔금은 8.2 대책 이후에 잔금을 치른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50%로 이게 중과가 됐습니다. 중과가 됐는데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도 역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하나입니다. 즉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겠죠. 자, 이거는 계약일과 무관합니다. 계약일과 무관하고 양도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양도일 기준으로 봐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외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양도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고 즉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즉 결혼을 한 경우가 되겠죠. 이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양권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양도세율 50% 중과는 기본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한다. 그러면서 외해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금년 4월 1일이죠. 금년 4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의 하나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죠. 즉,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양도일 기준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죠. 또한 2주택자는 10%가 중과가 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가 중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 기준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 9.13 조치죠. 9.13 조치에서 나온 거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합산, 종부세 합산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이거는 여기도 결국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한 겁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이 이렇습니다. 올해 9월 14일 이후에 계약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9.13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이런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에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면서 그때에 따라서 일반 세율이면 6에서부터 42% 단계별로 세율이 매겨지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 내지 20%가 중과가 되는 거죠. 또한 종부세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9월 14일 이후에 계약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그동안에는 기준시가 6억 아래 수도권은 지방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아래 자 그 합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무조건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9.13 조치 내용인데 여기는 9.13 조치를 전후로 해서 계약일 기준으로 이 혜택이 받을 수 있느냐, 혜택을 못 받느냐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계약일 기준이라는 거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요.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죠. 4.1 대책에서 자 양도세 100% 감면인데 자, 금년 말까지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20년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 금년 말로 이제 일몰되는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신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9.13 조치에서는 기준시가 6억 아래만 해당이 됩니다. 자,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고 전용 면적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 9.13 조치에서는 기준시가 6억 이하라는 규정을 추가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금년 12월 31일, 즉 금년 말 이전에 금년 지금 며칠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전에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내가 오늘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 오늘이라면은 서울에서 기준시가 6억이 넘지 않는 것을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면은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잔금일 금년 안에 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잔금은 내년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잔금을 치른다 할지라도 매매 계약만 금년도 12월 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자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신규 취득하고 90일이 안 됐다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 잔금은 내년으로 넘어가도 해당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100% 감면 이런 좋은 혜택이 아직도 좀 기회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내가 나하고 관련된 사항이 어느 일자 기준으로 해당이 되는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혼동하기 쉬워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